진짜 자아는 신체의 생명력과 살아있음의 경험에서 나온다. 거짓 자아는 방어적 조직으로 진짜 자아를 숨기고 보호한다. 초기의 진짜 자아는 아기가 살아있다는 감각과 존재의 연속성을 느끼는 것에서 출발한다. 어머니의 신뢰감 있는 태도는 아기에게 삶이 살만한 것이라는 느낌을 준다. 거짓 자아가 강할수록 개인은 자신이 비현실적이거나 공허하다고 느끼며 삶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진짜 자아는 어머니가 유아의 자발적인 제스처나 감각적인 환상을 반복적으로 충족시켰을 때만 살아있는 현실로 정립된다. 진짜 존재한다는 느낌은 단순히 존재라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며 필요할 때 쉴 수 있도록 스스로 물러날 자아를 갖는 것이다. 아이든 어른이든 오직 놀이 속에서만 창조적일 수 있고 온전한 인격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오직 창조적일 때만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일생의 가장 큰 특권은 진짜 자신이 되는 것이다. 당신의 비전은 오직 자기 자신의 진심을 들여다볼 때만 선명해진다. 밖을 바라보는 자는 꿈꾸고 안을 바라보는 자는 깨어난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한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자기애적 성격 구조는 겉으로 보면 자신을 사랑하는 듯한 태도로 보이지만 사실 깊은 층에서는 자기 배반 상태에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자기 존재의 진실과 결핍, 불완전함까지도 수용하는 일이죠. 자기애적 구조는 그 결핍을 부정하고 대신 이상화된 자아상, 완벽하고 특별한 나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에 집착합니다. 결국 그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이지 살아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진짜 나를 버렸다 라는 무의식적 죄책감과 공허감이 깔려 있습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 완벽하려 애쓰거나 외부의 인정에 매달리게 되죠. 자기애적 인간은 내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환상을 사랑하면서 그 순간부터 자신을 등지고 떠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부터 진짜 나로는 사랑받지 못하기에 이상적인 가짜 나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죠. 겉으로는 자신감 있고 당당하지만 내면은 깊은 상처와 수치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별해야만 가치 있다 라는 믿음에 매달려서 살아가죠. 사랑받기 위해 진심을 숨긴 채 살아남은 사람의 마음 구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자기애적 구조라고 하는 이유는 겉으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는 나는 특별해야 돼, 완벽해야 돼 라면서 자신을 끝없이 꾸며보지만 이는 진짜 자기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한 가짜 이미지에 대한 집착이죠. 그래서 이름은 자기애적, 자기를 사랑하는 듯한 구조입니다. 실제로는 자기 부정의 구조, 진짜 자신을 부정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병리적인 자기 사랑을 뜻하죠. 자기애적 성격 구조는 어린 시절 진짜 자기 모습으로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있는 그대로의 나, 진짜 자아를 믿지 못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나, 가짜 자아, 가짜 이미지를 만들면서 살아가죠. 결과적으로 진짜 자기는 마음속에 숨고 겉으로는 가짜 자기만 살아있는 상태죠. 이렇게 진짜 자기를 잃은 채 타인의 시선이 원하는 이미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런 자기애적 성격 구조에서는 인간관계나 사랑이 쉽게 왜곡됩니다. 그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자기와 단절되고 자기 진짜 욕망과 감정을 외면하면서 내면에 공백이 생기게 되죠. 이 공백은 견딜 수 없어서 인간은 그 자리를 타인의 시선으로 채우려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나? 저 사람이 날 인정해주나?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죠. 이미 중심은 자기에서 타인으로 이동합니다.
즉 주체는 사라지고 보여지는 존재로 변하게 되죠. 이제 이 사람은 타인의 욕망 속에 나 이상화된 이미지를 자기 정체성으로 삼게 됩니다. 락강식으로 말하면 나는 내가 타자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라는 관점이죠. 이는 거울 단계에 성숙하지 못한 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눈에 비친 멋진 나, 인정받는 나를 붙잡는 순간 이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상징적인 이미지를 사랑하게 되죠. 이제 관계는 쉽게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타인을 나의 거울로 사용하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이죠. 자신의 중심이 사라진 사람은 관계 속에서 타인을 나를 증명해줄 존재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패턴이 반복되죠. 첫 번째는 인정받기 위한 관계를 찾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끝없이 인정을 추구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나를 낮추는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무의식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만 내가 가치 있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자기를 비하하고 희생하면서 상처를 반복하게 되죠. 관계는 진실한 만남이라기보다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받는 무대가 돼버리죠. 자기애적 성격 구조에서는 사랑과 우정, 일까지도 타인의 눈에 괜찮아 보이기 위한 행위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정받아도 허무하고 관계가 깊어져도 공허해지죠. 왜냐하면 그 관계 속에 진짜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결핍이나 약함, 진짜 모습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자기애적 성격 구조에서 이런 진짜 감정은 너무 위험하게 느껴지죠.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설레고 긴장되고 완벽하지 못한 나로 존재해야 하기에 불안하고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나에게 무관심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나 나를 평가해줄 사람은 나의 이상적인 자아를 만들어줄, 나를 증명해줄 대상이 되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면 이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에 겉으로는 끌린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줄 것 같다라는 자기보상 회로가 작동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랑이 서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상대를 통해 확인하려는 거울의 관계가 되죠. 락강이 말하는 사랑은 존재의 결핍을 함께 견디는 것이라면 자기애적 구조의 사랑은 결핍을 지워줄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지워줄 사람을 기대하고 실망하는 과정이 반복되죠. 다른 관점에서는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주로 끌리고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밀어내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무의식이 증명되기 때문이죠. 어릴 때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랑받지 못한 경험이 있기에 사랑은 고통과 맞바꾸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끌리며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상처가 치유될 거라는 무의식의 반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밀어내는 반응은 자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면 그 사람이 떠날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죠. 이 때문에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더 자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이상한 위로를 주기 때문이죠. 역시 난 진심으로 사랑받기엔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다시 확인하죠. 아프지만 익숙한 감정입니다. 익숙함은 안전으로 느껴지기에 무의식적으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죠. 반복 강박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과거의 상처를 연극하듯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끝나길 무의식적으로 기대하지만 결과는 늘 같죠. 사랑이 아니라 결핍의 재현이 됩니다. 진짜 회복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죠.
이렇게 되면 단순한 연애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선택하는 구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과 멀어질수록 살지만 사는 느낌이 사라지고 존재하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은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내면이 성숙할 때 핵심 과제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락강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애적 성격 구조는 자기 존중과 생존의 근거가 자기 내면의 진심이 아니라 외부 타인들의 시선과 인정, 즉 대타자의 욕망에 의해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대타자란 내가 옳게 살고 있는지 괜찮은 사람인지 판단해주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죠. 대타자는 사회나 부모, 타인의 시선처럼 나를 평가해주고 승인해주는 상징적인 존재를 뜻합니다. 락강은 이를 내 안에 자리 잡은 타인의 시선 구조라고 보았죠. 대타자는 늘 이렇게 해야 인정받을 거야. 이건 부끄러운 일이야. 라는 목소리를 냅니다. 자기적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나에게서 원할 것 같은 존재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게 되죠. 이 구조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자기적 인간은 자기 진심을 배반해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성공과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내면에서는 깊은 결핍과 허물을 느끼게 되죠. 그건 나 자신이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나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락강적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은 대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사람,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시선이 내리는 명령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락강은 대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대타자는 실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죠. 그 허상이 묶일 때 인간은 자유를 잃고 그 허상에서 벗어날 때 인간은 진짜 자기로 살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자신의 무의식의 진심을 외면한 자기애적 성격 구조는 정동의 억압과 분리를 겪게 됩니다. 인간은 정동, 생명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막힌 상태가 될 수 있죠. 정동은 감정에너지의 흐름 그 자체를 뜻합니다. 정동이 막히면 감정의 흐름도 막히죠. 기쁨과 슬픔, 분노 같은 감정들이 막히기에 억눌린 감정들이 무의식에 누적되고 자아는 이런 감정들을 의식적으로 느끼지 않기 위해 억압하고 방어를 강화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감정이 살아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억압된 압력으로 바뀌죠. 이렇게 되면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면은 늘 공허하고 피로감이 커지게 됩니다. 겉보기엔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자기애적 구조에서 정동이 막힌 사람은 감정을 드러내면 위험하다고 생각하기에 표면적으로는 감정이 정리된 사람처럼 보이거나 자신감 있고 매너 있게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신 따뜻함이나 진심, 뭔가 생기가 느껴지지 않죠. 따뜻함보다는 깔끔하고 진심보다는 통제감이 느껴집니다. 뭔가 생기가 빠져있기에 말도 행동도 완벽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하지 않고 생명감이 부족하죠. 겉으로는 빛나지만 속은 텅 빈 전등 같은 느낌입니다. 문제는 진짜 자기를 외면하고 등을 돌린 채 자신의 진심을 저버렸기에 무의식적 죄책감이 생깁니다. 자기애적 성격의 깊은 곳엔 나는 나를 버렸다, 나는 내 진심을 외면했다 라는 무의식적인 죄책감이 있죠. 진짜 자신을 외면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살아왔기 때문에 겉으론 당당해도 마음속엔 내가 나를 배신했다라는 미묘한 죄책감이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버리고 생존을 택한 사람의 무의식적 죄책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무의식은 알고 있지만 이런 인식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의식에서는 부인하죠. 의식은 자신을 외면한 죄책감을 덮으려 더 완벽하려 하지만 그럴수록 진심에서 더 멀어지고 더 공허해집니다. 이런 성격 구조는 자기파괴적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파괴적 성향은 프로이트의 언어로 말하면 죽음 충동의 표현이죠. 프로이트가 말한 죽음 충동은 삶의 에너지가 제대로 흐르지 못할 때 그 막힌 에너지가 자기 안으로 되돌아가서 자기를 파괴하는 힘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자기애적 성격 구조를 가진 사람은 외부로 향했어야 할 생명 에너지를 대타자의 시선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 허공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현실의 생명감으로 순환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에너지가 안쪽으로 방향을 틀고 자기 공격성으로 변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자기 파괴적인 충동입니다. 자기 파괴적 충동이 생기면 불필요한 실패를 반복하거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관계를 선택할 수 있죠. 이런 자기처벌적 성격 구조가 어떻게 해소되고 진짜 자아의 방향으로 돌아가는지를 살펴보면 병리적인 자기애를 지닌 사람은 자신은 대단해야만 사랑받는다 라는 무의식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사실 사랑받지 못한 자기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처벌이기도 하죠. 코엇은 이를 자기애적 손상이라고 부르며 이 상처를 치유하려면 자기 대상 경험이 회복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코엇은 치료자가 일시적으로 병리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의 자기 대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기애적 내담자가 자신을 과시하거나 이상화할 때 이를 비난하지 않고 그 안에 상처받은 자기를 공감적으로 느껴줘야 하죠. 이런 공감적인 반영 속에서 내담자는 내가 있는 그대로 수용될 수 있다는 경험을 하며 조금씩 회복됩니다. 코엇은 이를 재내면화라고 불렀습니다. 잃어버린 자기 기능의 대상을 자기 내부에 다시 세워가는 과정이죠. 한편 정신분석가인 위니콧은 환경의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초기는 언제나 어머니의 얼굴에서 시작합니다. 아기의 자발적인 몸짓에 맞춰서 어머니가 응답해 줄 때 아기는 내가 움직이면 세상이 반응하네 라는 감각을 얻고 나는 살아있다라는 자아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불안하거나 통제하려 하면 아기는 자발성을 억누르고 환경에 맞춰 가짜 자아를 만들어야 하죠. 위니콧은 그런데 거짓 자아가 진짜 자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아를 보호한다고 말했습니다. 거짓 자아는 방어적인 포대기이며 진짜 자아는 그 안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성숙해지는 과정은 진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 자아의 방어적 장치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한 인간이 다시 자발성과 생명감, 진심의 에너지가 흐르게 해주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니콧이 말한 진짜 자아로 돌아가는 길은 어떤 기술이나 자기 개발이 아니라 살아있는 감각을 다시 느끼는 환경과 태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자주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나보다는 보여지지 않는 나로 머무는 연습을 하면 진짜 자아가 숨쉬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죠. 또 진짜 자아는 자발성으로 표현되기에 잘해야 한다는 기준 없이 자발적으로 그림이나 글, 노래, 말을 하면서 자신을 표현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니콧은 놀이할 수 있을 때 인간이 자신을 만난다고 말했죠. 놀이는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행위 자체입니다. 관계에서도 내가 있는 그대로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자주 해야 하죠. 누군가와 있을 때 계속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건 벌써 거짓 자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진짜 자아는 편안한 관계 안에서 자라나죠. 진짜 자아로 돌아가는 길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나 자신을 다시 느끼는 연습입니다.